네, 비트코인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주요평선 다 깨고 나서 짱구점 같은 형태를 만들어냈죠. 지금 투심적으로는 살아나기 좀 어려운 자리들이고 지금 단기로 갭을 올렸던 자리까지 또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기 매물대가 두텁지가 않아서 또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두는 그런 시기들입니다. 이런 속에서 일단 거래대금 높은 코인들 그래도 나름대로 양봉 보이고 있고 뭐 최근 상장한 라이브 피어나 아니면 크로노스는 이제 그 크립토닷컴 코인이죠. 미국 코인인데 최근에 많이 뜨고 있어요. 미국에서 좋은 소식들 들려오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그 크립토 분위기가 다시 살아난다면 또 비트에게도 기회가 있을 거라 보이고 그게 없다라면 비트는 어려울 거라 보입니다. 계속해서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스쿨은 텔레그램방 통해서 실시간 트레이딩 아이디어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링크만 누르시면 입장 바로 가능하니까 입장하셔서 실시간 트레이딩 아이디어들 꾸준하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델타 값 수급부터 체크해 보면은요, 일단은 어때요? 최근에 마이너스 델타 값이 일봉에서 모두 잡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머니 아웃플로우도 좀 잡히고 있다라는 거죠.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고요. 요런 자리에서 지금 하한선까지는 왔어요. 하한선까지 왔고 기술적으로는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그 센티가 플러스니까 하한선이고,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한 요 정도의 선 하나 그어 가지고 이제 반등할 거다라고 표현을 하겠지만은 일단은 센티가 플러스라서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하지만 머니 아웃플로우가 지금 마이너스 잡힌 거 봤을 때는 이게 한 칸이 뜨면 또 하루 추가거든요. 하루 추가고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하루 추가가 되고, 그러면은 지금 당장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바로는 못 한다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최소 추가되는 거고, 내일도 머니 아웃플로우 보겠지만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하루가 더 뜹니다. 그럼 또 이틀이 추가해요. 왜냐면 여기 소강 상태가 되는, 거의 보통 이 확장이 줄어들 때는 이 소강도 동일한 날을 하나씩 더 줍니다.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뭐가 된다? 조정을 더 준다. 만약에 여기서 볼륨이 더 붙어가지고 돈이 크게 빠지면은 롱 스퀴징 나오면서 여기 센티도 무너뜨리고 다음 어나더 레벨까지 가게 됩니다. 뭐 이렇게까지 보이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여기 센티를 에서 잘 버텨주다가 돈도 다시 들어와서 전환하는 그런 국면으로 갈 거라 보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이제 1시간 봉으로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어때요? 돈이 빠지죠. 돈이 빠지면 1시간 봉에서 이런 식으로 빠지면 결국 일봉에서도 추가적으로 빠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나마 지금 델타값 1시간 봉에서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최다 매물대 구간인 113K까지는 반등 줄 거라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처럼 돈이 빠진다면 어느 정도 뭐 조금만 올렸다가도 저항대 하나만 걸리면 바로 내려오는 국면으로 이어질 거다. 손익비가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양쪽을 다 해석해야 되는 시기니까 지금 조금 더 자리를 기다리는 게 맞고요. 뭐 지금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델타 값 이걸로 플러스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여기 델타 값이 마이너스 9K거든요. 요거 두 개 합쳐야 플러스 6K입니다. 그래서 하방 압력이 큰 거고 언제든지 시세는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러티브 체크할게요. 비트코인 고래 매도 나왔죠. 2400 BTC, 24000 BTC죠. 비트코인 고대 고래, 10년 된 고래가 매도하면서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4000달러를 빼게 된 겁니다. 이런 자금들이 이 고래들도 역시나 이더리움으로 흘러갔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조금 더 아웃퍼폼을 했다라는 거고요. 트럼프가 어제 연준 이사 자른 거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 압박을 두고 있다. 금리 인하를 안 하면 금융 붕괴. 지금 뭐 조금 더 크게 좀 딥하게 말씀드리면 트럼프도 금리 인하하지 않으면 본인 자리가 되게 위험합니다. 오히려 연준은 금융 붕괴로 트럼프를 무너뜨리려 준비하고 있어요. 트럼프도 뭐 하고 있냐? 미국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죠. 관세로 통해서 무너뜨려서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안 될 고용지표나 경제지표를 갖다 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무너지던지, 어떻게 될지, 뭐 트럼프가 무너지던지, 연준이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땐 트럼프가 무너지냐, 연준이 무너지냐인데,
얘네들이 지금 그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게 미국을 베팅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거고,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해서 나라 경제를 살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연준이 그걸 안 도와주죠. 그러면은 경제가 무너지는 거고요. 지금처럼 고금리를 계속 유지가 되면은 금융이 무너져서 또 경제가 무너지는 국면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뭐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트럼프는 충분히 압박을 하고 있고 저는 금리 인하 카드 9월에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발표난 8월 그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5% 동결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트럼프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만약에 2점 동결을 좀 했으니까 25%만 25bp만 내렸어도 2.25 만들었으면 트럼프 같은 애들이 움직여줄 그런 또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왜냐면 다른 애들 금리 내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 정도 내려도 선진국도 내리니까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아무튼 뭐 그 그림이 좀 아쉽게 됐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고 여러 번 최근에 설명드리고 있지만 돈의 속도가 빠르면 효력이 매우 크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잭 말러 아시죠?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고 돈이 많습니다. 앞으로 주식 채권 죽고요. 비트코인 압도적으로 추가 수익 가져갈 거라고 말했는데요. 기업들의 마진이 관세와 인플레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고 마진을 죽이고 있습니다. 죽이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잘 될 일 없죠. 채권도 그러니까 주식은 기업이지만 채권은 기업도 발행할 수 있고 정부도 발행할 수 있고 이 정부를 두 개로 찢으면 중앙정부에서 발행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엔 경제가 무너지면 주식도 당연히 죽고 채권도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는 더 부각된다라는 소리예요. 블랙록이 이끄는 비트코인 현물 ETF 글로벌 기관 자금의 유입 KT입니다. 자산운용사 정부 연기금까지 비트코인을 공식 투자 대상으로 보고 있다. 전세계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 달러 주식 채권은 국가별로 제한되어 있지만 비트코인은 전세계 누구나 동시에 접근 가능한 유일한 하드 자산이다. 글로벌 자금이 모일 수밖에 없고요. 미국 재정 압박, 미국 국채금리가 2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영국, 일본 같은 동맹국도 국채를 더 이상 못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미국 국채 사주고 중국도 미국 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도 무너지고요. 정부도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더 무너질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또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국채를 추가 발행하면 또 금리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국채를 예를 들어서 5% 국채를 발행한다. 이때 뭐 나름대로 수요가 있어서 발행이 잘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하게 됐을 때 국채 가치가 줄어들죠. 그럼 5% 같은 이자 주면 아무도 안 사요. 6% 이자를 줘야 사는 거고 7% 8% 올라간다. 그렇게 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이제 중앙금융부터 이제 기업금융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기지 자산 같은 것들 이자 폭발하면서 파산 난다. 그게 막으려면 그나마 가능한 게 뭐예요? 미국은 금리가 지금 높기 때문에 금리 낮추면 그래도 국채 금리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낮추는 방법을 카드를 미국은 그나마 쓸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그나마 고금리로 버텨서 2.5%의 기준금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낮추면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부양 잘 하면 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AI나 로봇 잘 발생해서 그 생산성 극대화하면은 이제 경제가 안정화가 되는 거죠. 애플, 아마존, 구글 같은 메가 기업들이 ETF를 통해 대량 매수할 거라는 전망들 현재 나오고 있고요. OTC 거래보다는 ETF가 기관에 대한 그 투자가 쉽고 아직은 이런 애들이 다 움직이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조만간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주식 채권 자금이 탈출되면서 돈이 비트코인에 쏠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서울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들, 압구정 현대아파트 100억 올라가는 것들 이런 거 왜 올라가요? 여기로 쏠려서 그래요. 지방 인구 줄어들면서 서울에다 몰빵을 때리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자금 쏠린 현상을 무시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 100만 내러티브, 잭 말러가 주장한 대로 특히나 ETF를 기반으로 큰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앞으로 진짜
비트코인 100만 달러 시대도 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스쿨 텔레그램방 통해서 실시간 트레이딩 아이디어들도 꾸준히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